가까운 사람인데도 말이 도통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도 못 알아듣고 한참 설명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돌아올 때 순간 진이 쫙 빠지죠. 처음엔 넘깁니다. 오늘은 피곤한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안 하면 내가 답답하고 말해봤자 또 상처받고 결국엔 혼자 끙끙 앓게 되는 상황.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드니까 내가 고집스러워진 건가? 근데요, 말이 안 통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에도, 그리고 내가 그 말에 유독 상처받는 데에도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자꾸 말이 어긋나는지, 그 답답한 순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덜 상할 수 있을지, 심리학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대화가 너무 안 된다고요. 같은 얘기를 두세 번 해도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하고 돌아오는 반응. 처음엔 그냥 깜빡했겠지 싶었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니 요즘은 입을 열기가 겁난다고 했습니다. 뭘 얘기해도 귀담아 듣는 느낌이 없고 말을 꺼냈다가 되래. 그건 당신이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같은 말이 돌아오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말을 안 했던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시하는 건가? 자꾸 되풀이되는 오해 속에서 정작 말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다쳐가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긴 하는데 요즘은 말하는 게 혼잣말 같아요. 방금 이야기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잘 안 통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더 깊습니다. 말은 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고 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내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되는 그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진다고들 하시죠. 이건 단순히 말투나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쌓여 있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느끼는 실망은 훨씬 깊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부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같이 늙어가니 더 편할 줄 알았던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얘기가 이 사람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번엔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요즘은 그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무슨 말을 꺼내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화가 이상하게 겉돌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은정 씨가 남편 정년 퇴직 이후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마트에서 일주일에 3번 오전 알바를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나이 먹고 그걸 어떻게 하니? 그냥 좀 쉬지 그래? 그 말에 은정 씨는 순간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요즘은 이렇게 산다고 털어놓은 건데 왜 그렇게 엇나가나 싶었다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났을 때는 아들 내외랑 같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둘이 일하느라 애 보기가 어려워서 내가 들어가게 됐어. 내 생활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랬더니 친구는 그래도 너는 좋겠다. 같이 살아서 외롭진 않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단순히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함도 많고
말 못할 조심스러움도 있는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한 채 그냥 겉으로만 아는 척하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은정 씨는 말합니다.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더 잘 통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내가 던진 얘기마다 엉뚱하게 되돌아오니까 말을 하는 게 더 피곤해. 그러다 보니 만나는 건 여전해도 말수는 자꾸 줄더라고. 은정 씨처럼 분명 같은 말을 했는데도 자꾸 엇갈리고 속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엉뚱한 반응만 하지? 내 말엔 관심이 없는 건가?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엔 말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습관 말고 심리적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이 왜 감정보다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상대방의 말투나 반응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없나?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없고 무덤덤하게만 받아치네. 특히 남편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예전엔 좀 더 살갑게 반응하던 사람이 요즘은 뭘 말해도 건조하게 넘기거나 그냥 그래 한마디 하고 말면 괜히 섭섭하죠. 그런데 그 반응이 꼭 정이 식었다거나 내 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게 된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은 느끼고 있어도 그걸 바로바로 말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행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 들수록 이 전두엽이 감정 표현보단 판단 조절에 더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털어놔도 그걸 느낌으로 반응하기보단 논리로 판단하고 그 결과가 그냥 넘겨 혹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 같은 말로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도요. 나이 들어서 괜히 감정 드러내면 유치하다는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수가 줄고 반응도 건조해지고 그게 듣는 쪽에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긴 하죠. 하지만 꼭 나를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도 예전만큼 표현이 부드럽게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물론 그렇다고 늘 이해하고 넘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나 싶을 땐 그 사람의 안쪽 리듬도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내 감정이 조금 덜 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시기가 생각보다 자존감이 예민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사회생활 활발히 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삶이 조금 느려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몸이나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이 시기야말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각이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땐 그게 더 두드러져요. 자식에게는 아, 우리 엄마는 여전히 생각이 깊구나. 아버지가 한 말 맞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고요. 배우자에게는 아직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 써주는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구나. 그런 확인을 말 한마디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 그건 몰라도 되잖아. 그건 당신이 빠뜨렸잖아. 이런 말이 꼭 틀린 얘긴 아니어도 듣는 입장에선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괜히 얘기 꺼냈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푹 꺼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존감 재구성의 시기라고 해요. 쉽게 말해 예전처럼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 공백을 존중받는 말 한마디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결국 말이 안 통하는 문제의 바닥엔 그 말이 내 존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 감각이 예민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나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덜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혹은 거꾸로 내가 건네는 말에 좀 더 따뜻한 톤을 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이유,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뇌의 구조도 반응 속도도 바뀌고 자꾸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게다가 살아온 시간이 쌓인 만큼 우리가 받고 싶은 존중, 지키고 싶은 체면,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더 섬세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깊이 들어오고 반응 하나 없이 툭 던지는 말이 괜히 내 마음을 긁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확 바꾸는 건 어렵고 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럴 땐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막히는 순간 내가 실제로 써볼 수 있는 현실적인 한마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말들입니다. 첫째, 몇 번을 말해도 안 통할 땐 더 말하지 말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이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음엔 이해를 바라고 시작한 얘기인데 두 번, 세 번 설명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수록 더 안 통해요. 어느 순간부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지 변명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치고 화가 납니다. 특히 가족 사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같은 말 또 꺼내기도 지겹고 또 안 통할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지 속으로 내가 나한테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땐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하자고 내가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안 들리는 상황 같아.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할게.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더 이어가 봤자 내가 더 상할 것 같다는 걸 정리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걸 감정적 분리라고 합니다.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걸 내가 계속 책임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건 내 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나쁘고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서로 말이 닿지 않는 시점일 뿐이에요. 그걸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엔 나만 지치고 감정만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럴 바엔 여기까지만 하자는 정리가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건 대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면서 멈추는 연습이에요. 누군가는 대화를 잘하는 게 말을 오래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딱 끊을 줄 아는 게 진짜 말의 실력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자꾸 딴소리하면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대화의 중심을 붙잡으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상대가 자꾸 딴소리로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한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네가 예전에도 그랬잖아 하고 옛일을 끄집어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했더니 근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는 식으로 논점에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럴 땐 속이 터지죠. 아니, 그건 내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대화는 감정전이로 넘어가고 결국은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 땐요, 상대의 말을 바로잡으려 들기보다 대화의 주제를 다시 붙잡는 말을 꺼내야 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만 잠깐 집중해 줄 수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정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거기만 다시 잡자는 요청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갑자기 따지려는 기세가 꺾입니다. 괜히 올라가던 목소리도 한 박자 내려가고요. 그제서야 그래, 지금 얘기는 그거였지 하고 다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그 말 자체보다 지금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붙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가 꺼낸 옛 얘기에 맞받아치고 논점이 벗어난 말을 다시 따지고 들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끝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대화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쪽이 이깁니다. 상대가 말 돌릴 때마다 그 흐름을 다 쫓아가지 말고 단 한 문장으로 다시 중심을 세우세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만 잠깐 집중해 줄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내 말을 자꾸 오해할 땐 어떻게 들렸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과 말이 오가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엇나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나는 그냥 일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상대는 잔소리처럼 듣고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했는데 그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흔히 나오는 반응이 이거죠.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내 말을 그렇게 만드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었잖아. 이런 말은요, 말하는 입장에선 억울하고 답답해서 꺼내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들었다는 거야? 또 자기 변명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 자식과의 대화처럼 서로 익숙하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어긋났을 땐 괜히 더 서운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부터 묻는 것. 그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 좀 다르게 들렸다면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 한 문장은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고 나를 포장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 감정을 궁금해하네 하고 일단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러이러하게 들렸어. 그 말이 좀 서운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감정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 설명은 훨씬 짧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말이 아니라 해석이 부딪히는 겁니다.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어도 그날 기분, 상대와의 거리, 오래 쌓인 감정에 따라 듣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는 잠깐 접어두고 혹시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먼저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결국 대화라는 건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보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로 듣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내 말을 자꾸 오해할 땐 해명보다 먼저 건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어떻게 들렸어? 이 한마디면 꼬인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뀝니다. 살다 보면 애써 말해도 도무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 진심을 담았고 오래 생각한 끝에 꺼낸 말인데도 그 사람에겐 전혀 다르게 들리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듯한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땐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속을 드러냈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가 듣지 못할 말은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순간에는 침묵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아무리 공들여도 결국 내 쪽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말을 담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고 내 쪽에서 멈출 줄 아는 게 관계에서의 품위이자 나를 지키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이 말도 깊이 보면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까지 얹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막히면 우리는 말 대신 마음으로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상처가 있어서 저럴 거야. 스스로 해석을 만들어내면서 끝없이 이해하고 끝없이 받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상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나만 계속 소진되는 겁니다. 장자는 그걸 경계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자연스레 선이 생긴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말을 곱씹어보면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말을 전하는데도 때가 있고 말을 거두는데도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를 알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도 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막힐 때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말 정말 필요한 말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내려놓는 게 나를 위한 일일까? 말을 줄인다고 해서 내 진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묵묵히 지키는 마음 하나가 더 오래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땐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가벼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럴 땐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상하게 하는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말이 닿을 자리가 생기면 말은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마음 잃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